안녕하세요.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현대차 수소차 뒷전으로 진짜일까? 수소차의 운명은? 요 제어를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내용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육성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내부에서는 또 수소차가 뒷전으로 밀릴 거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어느 부분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분석해보는 그런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뭐 신빙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현대차의 회장이 교체됐었죠. 종盟구에서 정원석 교체가 되면서 우리 보통 이제 기업체들의 대표가 바뀌게 되거나 회장이 바뀌게 될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이 교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뭐 보통 기업체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정의선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과거 이제 MK 시절에 오른팔이었던 뭐 정용환, 김용환이라던가 이런 이제 부회장들을 내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연기관차를 담당했었던 사람들을 지금 다 이제 교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교체한 지 뭐 1년이 됐고요. 뭐 영구개발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에 있던 부회장들을 지금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퇴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악소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대차가 과거에 이제 전기차 특화 모델이 지금 없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 기업도 그렇고 전부 다 전기차만의 특화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기차만큼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에 특화된 모델이 현재 없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넥소라는 SUV 특화 모델이 현재 따로 있는 상황이죠. 이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들의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하청업체들도 좀 지켜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 가게 되면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가게 되면 자기들이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몽구 회장에게 내연기관이라든가 혹은 이제 자기들 좀 잘 알고 있는 수소차 쪽으로 많이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오게 되면서 과거에 이런 이제 정몽구 회장의 이제 오른팔도 잘라내고, 그리고 새롭게 40대, 50대의 인물들을 이제 대거 영입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도 LG화학과도 마찬가지로 이 같이 협업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정의선은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이제 전기차 특화 모델도 현대차도 이제 곧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500km짜리 전기차도 곧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제 발표를 보게 되면은 또 정의선은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가격화, 합리적인 가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대를 또 이상 판매를 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 뭐 언론에서 약간 이런 약간 불합판 같은 내용이 좀 보도됐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교체한 게 아니라 1918년도에 이제 말에 이미 그 MK의 오른팔이었던 김용환이라는 부회장이 이미 현대제철을 발령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19년도에 정부에서 수소차 육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나온 뉴스 보게 되면 중국의 상용차를 공장을 이제 수소차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를 완전히 뭐 뒷전으로 미룬다라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지금 미칠 거 없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어차피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테고, 다만 그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워낙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로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수소차의 어떤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가 수소차 충전소를 늘려준다라면 자기네들은 뭐 미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수소차를 육성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육성법도 개정을 했고요. 수소법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었어요. 수소차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약했던 대로 내년도에 올해가 되겠죠. 올해 안에 뭐 100기 정도의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불협화음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소차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장 자체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유독 조금 큰 조정이 좀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미 기존 동영상을 통해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과거 동영상 여기 밑에 보시면요 과거의 동영상 나와 있으니까 그 동영상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현대차와 정부의 수소차에 관한 내용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수소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소 경제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소차가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수소 경제를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1.5GW에서 40년에는 15GW까지 연평균 한 34% 정도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소차하고 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수소차 8.1만 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1.5기 수준의 발전용 연료전지, 그리고 50메가와트급 가정,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40년에는 이제 전기 수소차 620만 대, 이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를 보게 되면 그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2040년도로서는 압도적으로 커질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수소 공급량도 2040년 되게 되면은 연 600만 톤 이상으로 생산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업체로는 이제 두산 퓨어셀이 있습니다. 최근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연료전지는 S 퓨어셀이라는 또 상장업체가 또 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체 산화물령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체 산화물령 즉 SOFC인데요.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상장된 기업에서 이제 미코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수소차는 이제 특히 스택의 제조 비용이 이제 4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택 소재 중에서 백금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게 높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는데 최근에는 이제 백금의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소차의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 그리고 이 촉매제인데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발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차의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고체 산화물 같은 경우 이제 SOFC라고 하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PE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분자 전해질망 연료전지가 좀 현재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SOFC 즉 고체 산화물이 이제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충전소 설치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제일 작아요. 한 1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10개인데 한국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수소차를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업체 중에서는 나라 중에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이마저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수소차에 대한 회의감이 좀 커져요. 최근에 보니까 뭐 3년 몰았던 사람이 수소차를 드디어 팔고 내연기관차 샀다. 뭐 이런 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수소차는 충전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저 국가별의 이제 수소차 충전소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대당 2,250 주다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3,500만 원 이상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까지도 이 보조금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수소차 업체들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2020년도에 제네시스 수소차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요타, 그다음에 이제 혼다, 그리고 다임러 19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전부 다 이제 2020년 이후에 수소차를 하나씩 공개할 걸로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 모델은 없죠. 근데 수소차 전용 모델은 넥소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특허 건수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39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 기업 중에서 니콜라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수전에 기반의 충전소 700개를 향후에 설립하겠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기차는 테슬라, 수소차 트럭은 니콜라. 우리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을 이름을 하나씩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넥소 판매량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주 나오고 있는데 님이 너무 좁아요. 굉장히 좁은 님에서 1등 해봤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뭐 세계 1위를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수소차에 3,600대 정도 판매를 했고 전 세계에서 한 6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거는 그래도 좀 이겼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서울에 충전소가 3개 정도 있는데 여기 이제 3, 4시간 정도 대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에 지으려던 충전소 같은 경우도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무산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동 충전소 같은 경우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서 지금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정부에서 얘기했던 100기가 과연 올해 안에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톤급의 수소트럭 1600대를 스위스에 계약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수소차는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상용차라든가 버스, 트럭 이런 부분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조금이 3,600만 원, 개별 소비세 제로, 2020년 말까지 한 4,500만 원 정도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 다음 수소법이 통과를 했고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수소경제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수소차 정량 충전 기술이 개발이 됐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도 최근에 이제 없었는데 수소 충전소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내년부터입니다. 모든 경차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수소차 보게 되면 호재도 분명히 많이 있고 좀 암울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정권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수소차 집중적인 공략이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만은요. 만약에 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수소차부터 가장 먼저 좀 칼질을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정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거를 판단하시고 현재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소차 좀 강력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소차는 지금 성장 1기에 들어서다가 2기로 가냐 안 가냐, 자, 이 길목에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수소차 충전소가 예정대로 계속 늘어나 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걔네들도 얼마큼 많이 확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근데 매수 시점이 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아직은 강력한 매수보다는 향후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보시고 누가 지지를 많이 받는지 보시고 현재 정권에 관련된 후보가 지지를 계속 많이 받고 있다라면 수소차 관련 종목들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뒷전으로 미루는 부분들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가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